여러분, 요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걷는 것조차 괜히 숨이 차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 같아서 조금 겁이 났던 순간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50대 이후 심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심장의 변화에 너무 둔감해진다는 거죠.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조금 쉬면 괜찮겠지. 이렇게 넘기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만나오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듣고 있을 뿐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50대 이후 심장이 약해지는지, 어떤 증상이 위험 신호인지, 실제 연구와 사례를 통해 드러난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만으로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끝까지 보시면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장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1분에 60에서 80번, 하루에 10만 번 가까이. 그런데 50대 이후부터 심장의 힘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 혈관 노화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펌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를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피를 밀어내야 합니다. 결국 심장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빠르게 지치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이 혈관 노화가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두 번째 이유, 심장 근육 약화입니다. 심장도 근육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팔, 다리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심장 근육도 약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 신진대사가 감소하면서 심장 근육의 탄력성과 수축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심장은 한 번 뛸 때 보내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몸은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자율신경계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시스템으로 심장 박동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조금만 긴장해도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네 번째 이유,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라는 보호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 주는데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질환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남성들도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심혈관계 기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마지막 이유, 생활습관 누적입니다. 오랜 흡연, 운동 부족, 고지방, 고염식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누적되면서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지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50대 이후 심장 건강이 나빠지는 주된 원인은 혈관 노화, 심장 근육 약화, 자율신경계 불균형, 호르몬 변화, 잘못된 생활습관, 누적, 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서서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느낌도 없고 특별한 통증도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심지어 심근경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심장 기능 약화가 실제 우리 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신호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심장이 보내는 신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심장은 급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미리 작고 미묘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자주 무시한다는 거죠. 첫 번째 신호,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하거나 꽉
조이는 듯한 느낌, 특히 운동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 더 심해진다면 심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목, 어깨, 팔까지 퍼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 호흡곤란입니다. 전에는 괜찮았던 계단 오르기가 이제는 숨이 가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건 폐가 아니라 심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면 몸 전체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특히 밤에 누웠을 때 숨쉬기 힘든 느낌, 잠잘 때 갑자기 숨이 막히는 증상은 심부전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다리 부종입니다. 저녁이 되면 발이나 발목이 붓는다,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하면 몸 안에 수분이 정체되면서 다리나 발목에 붓기가 생깁니다. 특히 한쪽만 붓는 게 아니라 양쪽 다리 전체가 붓는다면 심부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쫙 빠진다. 이런 경우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몸이 무겁고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다섯 번째 신호, 불규칙한 심장박동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뛰다 말거나 심장이 공중에 붕 뜨는 느낌. 이런 부정맥은 심장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만히 있을 때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두근거림이 수시로 반복된다면 바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가슴, 통증, 호흡곤란, 다리 부종, 극심한 피로감, 불규칙한 심장박동, 이 5가지입니다. 이 신호들은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탓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심장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각한 신호들이 실제로 어떤 연구와 사례로 입증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 건강, 그 중요성은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유명한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5,000명 이상의 5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요인은 의외로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식습관 개선, 가벼운 유산소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3가지였습니다. 이 3가지를 모두 실천한 그룹은 심장병 발생률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존 위험 인자가 있어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심장 건강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국립순환기병 연구소에서는 50세 이상 남성 1200명을 대상으로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 운동을 실천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평균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 좌심실 기능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본 그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불과 6개월 만에 심장 박출량이 평균 15%나 향상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체력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심장 자체가 더 강하고 탄력 있게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제 개인적인 환자 사례도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운동량이 확 줄어들고 혈압도 서서히 올라가면서 가슴 두근거림과 숨참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좌심실 기능이 정상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초기 심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약에만 의존하려 했지만 제가 강력히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하루 5가지 채소 섭취, 저염식 식단 유지, 매주 명상 프로그램 참여, 이렇게 6개월간 실천하신 결과 심장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좌심실 박출량이 정상 범위에 근접했고
일상생활에서 숨차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느끼는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심장학회 ESC 연구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하루 7시간 이하 수면을 유지하고 매주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고 채소 위주 식단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했을 때 심장병 발병 위험이 무려 60%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은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라는 걸 이 연구들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약합니다. 심장 건강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다. 운동, 식이 조절,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이다. 포기하지 않고 6개월만 실천해도 심장은 다시 강해질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셨을 겁니다. 심장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다는 걸요. 그렇다면 심장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은 무엇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심장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심장 건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상식들 때문에 조기 발견과 예방이 늦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가슴이 아프지 않으면 심장은 괜찮다. 많은 분들이 심장 문제는 심한 가슴 통증이 있어야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심장질환 환자의 약 30%는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피로감, 숨참, 소화불량 같은 애매한 증상만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이런 비전형적 증상이 더 흔합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다고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오해, 혈압만 관리하면 심장은 안전하다. 물론 혈압 조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혈압만 정상이라고 해서 심장이 무조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혈당, 체중,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요소가 함께 관리되어야 심장이 제대로 보호됩니다. 혈압만 보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세 번째 오해, 운동을 많이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간다. 심장이 약해졌을 때 운동하면 오히려 해롭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심장을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단, 무리한 격렬 운동이 아니라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하면 심장이 나빠진다는 건 오래된 오해입니다. 네 번째 오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물론 심장은 나이가 들수록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는 속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관리로 70대, 80대에도 건강한 심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는 순간 진짜 건강은 멀어집니다. 정리합니다. 심장 문제는 가슴 통증 없이도 온다. 혈압만 관리해서는 부족하다. 운동은 심장을 강하게 만든다.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 심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인하고 또 훨씬 민감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주면 심장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심장을 지키고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다음 파트에서 실천 가능한 5가지 구체적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만 꾸준히 지켜주시면 심장은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 운동은 심장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는 심장에 무리 없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로 하루 30분, 일주일에 최소 5회,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걷기만 꾸준히 해도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루 한 끼는 채소 중심 식사하기. 심장을 망가뜨리는 주범 중 하나는 과도한 나트륨과 포화지방입니다. 이를 줄이고 채소, 과일, 통곡물 위주로 식사를 구성해 보세요.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 같은 채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항산화 작용으로 심장을 보호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식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한 끼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 소금 섭취 줄이기.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WHO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합니다. 라면, 국물류, 젓갈류를 줄이고 집에서 음식을 할 때는 되도록 간을 약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조미료 대신 허브나 레몬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맛은 23주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심장의 독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돼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하루 10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심장을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7시간 이상 숙면하기. 수면 부족은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하루 최소 7시간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기 2시간 전 핸드폰 끄기, 카페인, 알코올 줄이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좋은 잠은 심장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자연 치료제입니다. 요약,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하루 한 끼 채소 중심 식사하기, 소금 섭취 줄이기, 매일 10분 스트레스 관리하기, 7시간 이상 숙면하기.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심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고 숨쉬는 것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함이 다릅니다. 심장은 우리가 주는 작은 변화에도 크게 응답하는 장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장 건강에 대해 깊이 살펴봤습니다. 50대 이후 왜 심장이 약해지는지, 어떤 신호들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신호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심장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거창한 치료만이 답이 아닙니다. 하루 30분 걷기, 하루 한 끼 채소 식사, 소금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이 5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장은 결코 나이 탓으로 포기할 장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돌봐주면 심장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조금 더 가벼운 숨소리, 조금 더 힘찬 심장박동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실천 계획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건강, 당신의 심장을 오늘부터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